44주째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10 몇 주째 상승했을 때에도 얘기를 했고요. 32주째인가? 그때 상승했을 때에도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놔야 된다. 계속 오를 거다. 왜요? 전세가가 그 당시 30 몇 주째 올랐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매가 대비 전세가율 자체가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2%인가 50%인가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가 70%도 넘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경매시 갭 투자로 사면 얼마나 훨씬 더 좋으냐 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몇 개월 전 또 예, 이런 했었던 얘기죠. 역시 또 한번 기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44주째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주째도 오를까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들입니다. 13억이 있어야 새 아파트 산다. 천장 뚫은 분양가. 오늘이 가장 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엔 청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주택을 하나 사기가 아까웠어요. 왜냐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분양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이거를 잔금은 대출은 또 DSR로 묶어버렸어.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소액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첫 주택을 갖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정말 서민들이 뭔가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사다리들을 많이 지금 없애는 상황들이 아닌가. 항상 그걸 제가 옛날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매년 이 얘기는 해왔던 것 같아요. 자꾸 없어진다. 사실은 지금도 당연히 경매 공매로 먹을 게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때 옛날도 아니지 우리가 배포옥션 옛날에 오픈했을 때 7년 반 전쯤에 저희가 오픈을 했으니까요. 그때 뭐 저희가 오픈하고서도 3년 4년 그 정도 동안은 뭐 그냥 빌라를 뭐 서울에 있는 거 뭐 아파트 이런 거 막 10개를 낙찰을 받아도 70% 대출 다 나왔어요. 예, 물론 약간의 뭐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다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막 진짜 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매 공매를 통해서 거듭나는 분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DSR로 묶지, 대출 규제 있지, 뭐 분양가, 건축비는 자꾸 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투자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라 그래요? 13억이 있어야 새 아파트 산다. 천장 뚫은 분양가, 오늘이 가장 싸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비교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사 한번 보자고요.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억 5천 쑥. 와, 국민평수 얘기하는 거죠. 26일 허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게 국민평수가 84제곱미터죠.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천만 원 상승했다. 지금 부동산 조정을 겪고 있는 이 시장 가운데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새 2억 5천 올랐다니까요. 정말 그 폭락론자분들 어떤 교수님들 이야기대로 우리가 그냥 우선은 지금 돈을 두고 있었던 게 과연 해답이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자, 수도권 분양가도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평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수도권이죠 이건. 자, 올 2월에는 2,564만 원으로 상승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허그 자료를 보면 분양가격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 분양가는 지난해 5월 7억 대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처음 넘긴 후 11월 8억 원을 넘어섰고 올 1월에는 8억 5,200만 원을 기록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또 이제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경기도 또 특히 용인 일대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또 여기저기 많이 계신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대출도 없어.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된다. 지금 바닥이다. 더 바닥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 매도하고 사야 된다. 매도가 아니라 전세 그만하고 사야 된다. 그리고 전세에 대출이 없이 그냥 그거 묶여있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머뭇거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 상황이 벌어졌잖여. 이거 벌어졌잖아. 에? 벌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 살 거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언제 살려고? 왜 이번에 안 해?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봐봐. 상황 봐봐라. 지금 주변 시세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진짜 올랐네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언제 살려고? 언제 사고 싶은데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올 겨울이나 내년 초쯤에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은 대출 부담이 없어서 이제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사고 싶은 사람 수요가 몰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그때 가서 살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5천만 원 1억 더 줘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사겠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죠? 내가 숨이 넘어가지고 숨이 깔떡깔떡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 거야. 그죠 여러분? 그죠? 네, 지난해 5월 이후 5천만 원 오르는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 2월에는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 그러면 분양가만 오르느냐는 거예요. 분양가하고 구축하고 여러분 이게 뭐 삶의 질이 많이 차이 나나요? 웬만한 인프라는 다 주변에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시장이 정착이 되고 인정이 되잖아요. 이 금액대가 구축에 있었던 가격들도 따라 올라가더라. 우린 항상 경험했잖아요. 항상 경험했잖아요. 바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바로는 반영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따라가더라. 그동안의 역사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인정하는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3월 26일부터 언제지? 오늘 며칠이야? 3월 26일부터 여러분 이제 시행된단 말이에요. 60제곱미터 이하 2년 동안 그것도 60제곱미터 이하면서 6억 이하의 신규주택 취등록세 혜택 그죠? 주택수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준다고 하는 게 3월 통과가 돼가지고 3월 26일부터 오늘인가? 여러분 오늘이네. 오늘부터네. 어쨌든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에 60제곱미터니까 대부분 다 59제곱미터 짓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자, 그럼 59제곱미터에 6억 이하. 야, 6억 이하를 짓기가 어려워요. 지금 건축비하고 땅 봐봐요. 59제곱미터 정도 빌라 지으려면 땅이 7평, 8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 그럼 이 땅 가격하고 건축비하고 합쳐봐요. 여러분 6억에 분양하기가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계산해보면 7억 정도는 분양해야 이게 맞다니까요. 근데 아마 억지로 59제곱미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39제곱미터를 6억 정도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렇게 작전을 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왜냐면 땅값이랑 공사비랑 합쳐가지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정도 평수에 금액대가 아직 2억대인 이런 물건들은 아이고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아침 방송에서 했던 얘기 다 기억나죠? 역세권과 관련된 종 상향 4개 단계나 상향을 시켜주겠다. 조건만 맞으면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 지금 1억대 2억대라면 지금 그거를 매수하는 걸 고민해야 될 때일까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응? 천장 뚫은 분양가 오늘이 가장 싸다. 지금 부동산이 조정을 받는 이 시국에도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 이 건축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낮춰? 못 낮춰요. 차라리 안 짓고 이제는 건설사가 안 짓고 말아요. 안 짓고 말지. 그리고 이 가격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진다니까요. 땅값에다가 건축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인건비도 낮춰주고, 자재값도 낮춰주고, 그래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도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는 늘고 있다. 네. 업계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들의 수요가 더 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분양가 가격이 치솟으면서, 네, 근데 그들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지금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새로 분양하는 가격 버텨도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건설사 입장에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자 분양 가격이 지방이나 막 1억 정도 지금 낮춰도 안 팔리는 거지 수도권 지금 그럴 이유가 있나요? 경쟁률이 지금 얼마인데요? 아직도 분양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들의 수요가 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단지 이들도 인기가 지금 생기고 있다니까요. 자, 이거 기사 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어저께 나온 기사예요. 자, 미연준 인플레 감내하고도 인플레가 사실 덜 잡혔거든요. 원했던 대로 2%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를 감내하고도 금리 인하할 것, 실업 증가 외면 못한다. 실업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만 바라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하겠다잖아요. 네, 뭐 블룸버그라든지 대표, 예, 미국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월쯤에 한번 인하하고, 예, 올해 6월을 포함해서 3번 정도 낮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아직은 낮추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나라의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데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빠르게 우리가 선행해야 되나? 아니,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7월 정도에, 미국에서 만약에 6월에 낮추면 우리는 7월에, 그러나 금리는 7월에 낮추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금리가 기준이 먼저 내려가기 전에 벌써 시장은 항상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장엔 벌써 적용해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문자 받을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대출이 많다 보니까 항상 문자를 받아요. 미리. 자, 기준금리 얼마, 가상금리 얼마 해가지고 원래 6%였는데 기준금리 얼마, 기준금리 똑같죠? 가상금리가 어떻게 조정돼가지고 6%에서 지금 5.7%, 좀 많이 떨어진 건 5.6% 떨어지고 그랬어요. 벌써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캐치하면 아, 이제 다시 저금리 기조로 진짜 가는구나. 부담이 덜었네. 특례보금자리로 아직 신청할 수 있네. 그래, 우리 신청해가지고 이사 가야지. 지금 신생아 대출과 관련해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어요. 많은 기사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죠.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또 희망찬 기사가 있습니다. 희망찬 기사가 있습니다. 네. 정말 광고 좀 부탁드려요.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춰. 네. 하락도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었을까요? 아주 찔끔씩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16주 만에 또 멈췄습니다. 전세값은요, 44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여기 조그맣게 나오죠? 지방 아파트값, 전세값은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낙폭은 줄었지만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한 지 16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전세 가격은 44주째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러분,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지금 44주째 올랐어도 지금 오른 비율 자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오를 거예요. 자, 그럼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기조 속에서는 매매 가격이 동반해서 오를 수밖에 없지.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데 매매가는 쭉쭉 떨어지는 기조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한국부동산원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3 하락,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외곽 지역 8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폭을 키웠다. 라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도 나오죠. 16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값 하락세 멈췄다. 요렇게 아파트 값이 23년도 12월, 작년 12월이에요. 요렇게 이게 지역별로 좀 나눈 거거든요. 요렇게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이미 벌써 사실은 좀 주요 지역들은 이 3월 17일자가 여기잖아요. 그 전부터 벌써 이게 1, 2월부터 1, 2월부터 이 주요 지역은 이미 지금 상승 기류로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상승 전환 주요 지역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여러분, 총선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총선은 일단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여러분, 정부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일단, 나의 자산을 더 불려주는 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가느냐,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가 다 한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뭘까요? 사실 우리는 원하는 방향은 취등록세, 폐지 수순이죠. 네. 또 약간 기본 수수료만 받으라 이거죠. 옛날처럼. 그죠? 몇 개를 사더라도. 또, 보유세,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상화하는 거죠. 예전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 희망하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완화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되면 거래도 활발해지고 부동산이 내려가는 것도 맞고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만 살아납니다. 지금도 규제를 해도 이 정도인데 자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만 난리 나는 거예요. 지방하고 양극화는 또 심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원하는 방향이에요?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 입장도 생각은 해봐야죠. 정부 입장에서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건축비 상승으로 아니 공급이 지금 중요한데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데 앞으로도 공급 물량을 앞으로는 많이 만들으려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아, 신속통합기획 막 여기저기 선정을 해줬는데 건축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진행을 시켜야 되고 이것도 진행을 시켜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지방 미분양이 또 해소가 돼야 지방이 또 산다고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도 애매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서 힘든 도시인데 집값까지 안 좋아져. 그러면 계속 거기 젊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을까요?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부모는 살아도 아유 야 너네는 서울로 가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예로부터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나 같아도.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안정화를 위해서 갖가지 개발 계획을 통해서 또 어때요? 택지 조성을 통해서 또 어떤 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업들 보내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2차 전지 구미도 막 보내고 울산도 보내고 포항도 보내고 청주도 보내고 군산도 보내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미분양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옛날처럼 또 요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지방이 너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지방의 미분양과 어떤 완화책을 또 들고 왔을 때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과 관련한 완화책이 주요를 이루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호로록 그럼 지방에 있는 거 전세 끼고 막 사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단타 쳐야지. 지방 거는 그래도 여러분 지방은 저는 막 장기적으로 가져가란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하더라도 단기로 여러분들이 한 1, 2년 정도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딱 재미를 봤다면 딱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전체 국익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잘 알고 지금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조금 좋은 입지에 있는 거 있죠. 백화점 붙어 있고 학군 좋고 그 나름대로 그런 선호하는 지역 있잖아요.
이 와중에서 좀 덜 빠졌던데 그런 데를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러면 여기 움직이네? 조금 이번 주도 상승했네? 이번 주도 상승했네? 그러면 사야 돼. 다시 꺾이기 어려워요. 지금 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닥이 갈 만큼 갔어요, 지금. 예. 여러분, 대구의 그 미분양 사건 며칠 전에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시죠? 예? 이게 10억짜리도 아니고 4억짜리인데 여기서 1억을 깎아줘도 미분양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네들 만약에 이거 3억 들고 사갖고 들어오면은 너네들한테는 관리비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을 거요. 들어오지 말어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예. 이게 더 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건축비가 얼만데 지금. 한 번 오른 건축비는, 이건 저도 그냥, 저는 뭐 통계로만 봤죠? 저희도 회원님 때문에 알았어요. 이 건설 업계에서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 오른 건축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 않으세요? 이 대단한 시장의 바람, 다시 기회가 오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죠? 물 안 들어오는데 노저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한 번만 저어도 5m 쭉쭉 갈 수 있는데 물 안 들어올 때 노저으면 어때요? 1m밖에 못 가. 근데 물이 반대로 갈 때 노저으면 어때? 제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노는 계속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오든 안 오든 제자리 거꾸로 가든 그래야 제자리라도 지키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부동산 안 좋은 얘기 막 공란세 이런 얘기가 힘이 실리고 조회수 많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때? 그래, 현찰은 들고 있는 거요. 교수들이 그랬어. 맞아, 맞는 거 같아. 일단 들고 있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죠, 알겠죠,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군문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여행님. 네, 저희 신랑도 건축 쪽인데 계속 인상만 대기 중이랍니다. 네, 맞아요. 행복한 자유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자주 뵐게요. 네, 알겠어님. 갈아타고 싶었는데 못 팔고 어제 전세로 계약했네요. 뜻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여러분. 네, 뭐든지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방법은 찾으면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화이팅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이웨이님, 지금이 기회인데 쓸데없는 주식에 올인했네요. 유유. 이지님, 당 총선 결과에 따라 미치는 부동산 방향은요. 그쵸? 많죠. 예. 민주당이 만약에 150석 이상을 또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건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시장 명령이나 대통령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예. 입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걸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이익, 이런 거, 전체 전반적인 어떤, 몰라요.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민주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시장 국면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긴다. 자, 그렇게 되면, 끝났죠. 끝났죠. 예. 굉장히, 활발한 완화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곳도 150석은 못 가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좀 균형 있게 갖게 될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일부분은 타협을 통해서 통과시켜주고, 일부분은 통과 안 시키고,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된다님, 맞는 말씀이세요. 반박자 빨리.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움츠려 있지 말고 공격적으로, 물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 주 일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전문가반 회원님들하고 이런저런 매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하루 종일 엄청 검색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좋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좋은 물건이 지금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에? 내가 만약에 좋은 물건이 안 보인다. 그러면
배포옵션과 함께 하세요. 그죠? 그죠? 뭐 알아야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예,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